자, 5개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5개 영역 이해하기가 있는데 5개 영역이 뭡니까? 그렇죠?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다 외우셨죠? 자, 5개 영역의 내용이 간략화됐다. 뭐다? 세부 내용이 빠졌다. 총론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자, 앞에서 우리가 누리과정의 운영이 뭔지, 누리과정의 구성이 뭔지 얘기 나눴죠. 그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부분이 총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총론과 이 5개 영역,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부분과 이 5개 영역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유아의 실제 경험을 강조한다는 거. 아까 나왔죠? 여러 번 강조했죠? 그 다음에 영역별 목표가 있어요. 5개 영역별로 목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신체운동 건강을 예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유아의 경험에 실제를 연계하여 제시할 수 있고요. 5개 영역의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고 59개 내용 설명과 평가를 연계할 때 유의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영역의 그 첫 번째인 신체운동 건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 자, 신체운동 건강 이 영역의 목표는요.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입니다. 이 영역의 목표를 위해 3가지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내용 범주는요. 신체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3가지가 있는데요. 실은 이 구체적인 목표들이 내용 범주와 1대1로 짝짓기가 됩니다. 이 세부 내용은 이 신체활동 즐기기의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생활하기의 목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목표는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신체운동 건강의 목표이고 여기 3개의 구체적인 목표는 내용 범주의 목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용 범주 신체활동 즐기기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고요. 뭐 우리 목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이런 부위들 있죠. 이것들을 인식하고 움직이고요. 두 번째가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세 번째가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인데요. 나중에 그 신이론에 가시면 이 이동운동, 그 다음에 제자리 운동은 비이동운동,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한 운동은 조작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3가지를 기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번째가 실내외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강제로 하면 안 되겠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2번째 내용 범주는 건강하게 생활하기인데요.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있고요. 2번째가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생활하기는요.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그리고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그리고 4번째가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인데요. 사고와 재난은 좀 다르죠, 선생님? 사고는 화재, 인재를 말합니다. 사람이 부주의해서 난 사고, 뭐 교통사고, 사람이 만든 인재잖아요. 그리고 화재도 우리가 부주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죠. 물론 자연 발생적인 화재도 있습니다. 화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재, 사고가 있고 또 자연적으로 뭐 이런 사막지대라던가 너무 더운 날 뭔가 스스로 발화해서 막 갑자기 불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어떤 재난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라던가 산사태, 그건 인간이 아닌 자연의 어떤 자연이 만들어내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사고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 인간의 부주의가 만들어낸 거. 또는 재난은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험한 상황.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지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쵸? 산사태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 재난 상황에서의 매뉴얼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게 되어 있죠. 학대, 아동학대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괴, 이거는 뭐 범죄죠. 뭐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의 영역, 목표는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입니다. 이 의사소통의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 3가지가 소개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3가지가 있죠. 각 목표는 내용 범주와 1대1로 짝짓기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는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그 다음에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는 책과 이야기 즐기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보세요. 듣기 말하기 내용이요.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2번째,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3번째,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4번째,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5번째,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6번째, 고운 말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는요.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책과 이야기 즐기기는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그 다음에 말놀이와 이야기 듣기를 즐긴다가 있습니다. 지금 듣기와 말하기는 유아기에 형성해야 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읽기와 쓰기는요. 실은 우리가 이 유아기는 문식성이 아니라 발생적 문식성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이 발생적 문식성이란 단어는 클레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건데 이건 의사소통의 신이론에서 배울 거예요. 문식성은 읽고 쓰는 능력 그 자체예요. 보통 우리가 문식성은 초등학교에서 강조를 하게 되고요. 유아기에는 그 문식성이 발달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새싹이 되는 어떤 관련, 어떤 기초적인 능력이 발달하게 원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발생적 문식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과정에서는요, 문식성 그 자체를 강조하지 않아요. 문식성이라 하면 읽고 쓰기에 관심 가지기가 아니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 단계인 발생적 문식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정말 철자법대로 그대로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련된 아이들이 그런 관련된 어떤 경험이나 기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발생적 문식성에 해당하는 모든 특징들,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 가지고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하고 이런 발생적 문식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3번째가 사회관계인데요. 사회관계는요,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가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 3가지가 제시되어 있죠.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내용 범주는 목표와 1대1로 만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더불어 생활하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회에 관심 가지기, 내용 범주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 범주, 나를 알고 존중하기는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자, 사회관계에서 말하는 사회는요,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출발점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사회관계입니다. 그래서 2번째가 이제 나를 알았으니까 2번째,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생활하라.
첫 번째 누구겠습니까? 가족이죠. 그쵸?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그 다음에는 나와 주로 상호작용하는 친구, 또래.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자, 우리는 이제 근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넓은 사회로 그 다음에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이 사회에 관심 가지기. 자, 첫 번째가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겠죠.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나, 가족, 유치원, 친구는 유치원에서 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유치원, 친구,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로 다양한 문화로 가는 것이 사회관계의 구조도입니다. 예술 경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경험의 목표는요,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입니다. 자, 목표는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이 세 가지 목표는 내용 범주와 만나겠죠. 자, 첫 번째 내용 범주, 아름다움 찾아보기. 두 번째,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세 번째, 예술 감상하기. 그래서 처음에는 탐색, 아름다움과 예술, 자연환경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작품으로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아름다움 찾아보기는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그 다음에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입니다. 자, 예술 경험에 들어가는 예술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음악, 미술, 그 다음에 움직임, 극놀이 네 가지입니다. 음악에 대한 요소, 미술의 요소,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한 요소가 모두 따로 있고요. 극놀이 같은 경우는 통합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예술적 요소, 음악의 요소 물어보기도 하고요. 미술의 요소와 원리 물어보기도 하고, 라반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동작의 요소, 움직임의 요소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는 음악이라 그랬죠, 처음에. 첫 번째 음악, 노래를 즐겨 부른다 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음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움직임이, 음악과 결합될 수 있는 움직임이 먼저 나왔네요.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인데요. 이것은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 움직임을 원동력이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음악이 있죠. 그래서 음악도 같이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미술이 들어갔네요.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극놀이, 다섯 번째,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아이들이 상상하기를 즐기도록 하고요.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탐구. 5개 영역의 마지막은 자연탐구인데요. 자연탐구의 목표는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요,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그리고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각각의 내용 범주와 만나게 되겠죠. 첫 번째 내용 범주, 탐구 과정 즐기기. 두 번째,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세 번째, 자연과 더불어 살기. 첫 번째 내용 범주, 탐구 과정 즐기기는요,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가 있고요.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가 있습니다.
탐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 데가 있고요. 그리고 탐구 과정을 즐긴 다음에는 그 탐구 과정을 이제는 활용해서 생활 속에서 탐구를 해야 되겠죠.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고, 이게 물리적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보는 것은 수색이와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는 공간적인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하는 것은 측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찾는다. 규칙성 패턴.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그 다음에 이건 분류, 그 다음에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인공지능 AI 코딩,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와 결합이 통합될 수 있죠. 자연과 더불어 살기는요, 주변의 동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 짓는다가 있습니다. 해설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우리 해설서에서 무엇을 다뤘는지 생각나십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다뤘어요. 해설서는요, 누리과정의 이해, 총론, 5개 영역으로 나눠졌었어요. 그쵸? 그리고 첫 번째가 누리과정의 이해는 누리과정 재정과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 그리고 누리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그 다음에 누리과정의 구성, 이게 앞부분에 누리과정의 이해를 위해 소개되어 있었고요. 총론에는 누리과정의 성격, 그 다음에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목표, 그 다음에 구성의 중점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누리과정의 운영에는 편성 운영, 그리고 교수 학습, 평가가 나와 있었고, 5개 영역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를 아우르는 이렇게 한눈에 보는 요 강의는 완두콩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올라갈 거고요. 백과사전 강의에도 올라갈 거예요. 백과사전 강의가 유아임용 백과사전 강의가 1, 2로 나눠지는데 처음엔 통합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 수강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론반과 누리과정 및 신이론반으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 이 강의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는 너무나 중요한 모든 강의에서 다 필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완두콩 유치원 교육과정, 그 다음에 유아임용 백과사전 1, 유아임용 백과사전 2 모든 강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강의의 시작이고 2004학년도 유아임용 모든 연간 강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 제 강의를 올해 수강하시는 분이라면 이 강의를 다 들으시겠네요. 계속해서 놀이 이해 자료가 있고요. 놀이 실행 자료가 있는데요. 요 부분 좀 따로 떼겠습니다. 그래서 3교시에 놀이 이해 자료와 놀이 실행 자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